안녕하세요. 얼굴을 읽어주는 홍원장입니다. 오늘은 내시경 장비 2호기를 드린 기념으로 옵세 홍원장 편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옵세라는 말은 원래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아이 옵세, 제 암흑에 옵세 뭐 이렇게 누구를 험담할 때 쓰죠. 편집중,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라는 정신과 질환이 있습니다. 하나에 꽂히면 주변을 보지 못하고 강박적인 반복 행동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옵세란 말은 강박증 앞에 obsessive에서 따온 은어입니다. 저는 백업 시스템에 좀 집착하는 면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의 신립장구처럼 배순을 치고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 아주 안 좋아합니다. 그게 뜻대로 안 될 때 2차, 3차 이렇게 백업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유사시에 대비한 진단용 초음파를 사게 된 것이고요. 뭐 이상할 때 진단을 위한 수단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니까요. 대부분 모든 것을 2중, 3중으로 해놓습니다. 수술실에 펄스 옥시미터, 모니터링 기기도 2개고요. 마취약을 주입하는 인퓨전 펌프도 이렇게 상하 2대를 달아놨습니다. 전자제품은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작동하던 거 잘 넣어놨다가 갑자기 하나가 안 되니까 급하게 찾으면 일단 찾는데 시간도 걸리고 오래됐으니 못 찾을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사용 안 하다가 갑자기 쓰려면 옛날엔 분명히 잘 됐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달아놓고 돌아가면서 씁니다. 살짝 이상이 발견되면 바로 다른 거 쓰면서 점검하면 되고요. 두 장비가 언제나 작동 잘 되는지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전문의가 있으신데 우린 이렇게 카트에 응급키트를 갖다 놓고 대비하면서 한다, 안전에 신경 쓴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응급키트라는 것은 그거 쓸 일이 없어야 합니다. 처음에 한두 달은 그거 옆에 갖다 놓는데 좀 지나면 그거 쓸 일이 없어서 잘 안 갖다 놓게 됩니다. 나중에 급히 쓸 일이 생기면 다 먼지가 앉아서 쓰기도 찝찝하고 뭐가 없기도 하고요. 가장 문제가 주사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데 그거 기한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저희 병원 수술실 벽을 볼까요? 이렇게 불침투질인 유리로 둘러놓고 인튜벤 세트가 있지만 이렇게 라링제알 마스크도 사이즈별로, 에어웨이도 사이즈별로 급할 때 필요한 약을 이렇게 유효기간 보이는 쪽으로 앞으로 돌려서 벽에 모조리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펼쳐서 붙여놓아야 뭐가 빠져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주사약도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주사기까지 전부 붙여놔서 유사시 어디 안 가고 찾을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뜯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간단한 흡입 마취기와 함께 산소통이 3개나 있습니다. 원래는 비상전원 장치까지 단 풀세트 전신 마취기가 있었던 자리인데 4년 전에 없앴습니다. 산소통이 3개나 있지만 이걸 한 번도 안 쓰는 게 정책입니다. 3년 전에 현직 마취가 전문의께서 저희 병원에서 지방이식을 받으셨는데 주무실 때 헉 하는 외마디 빈명과 함께 주무셨습니다. 수술 끝나고 왜 그러셨냐고 여쭤보니 마취 전에 여기는 산소 안 주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병 와서 마취할 때 산소를 투입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술기입니다. 수술 전에 주고 수술 중에도 주고 수술 후에도 투입합니다. 그런데 산소를 주게 되면 수면 마취에서는 호흡 억제되는 상황이 나중에 늦게 발견됩니다. 마취과 선생님은 어차피 셀프 자기 호흡은 죽이고 기계 호흡으로 전환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게 수면 마취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산소를 투입하면 자기 호흡이 없는 상태가 미리 경보가 울리지 않고 가장 마지막 위험한 단계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단계에서 복구해도 복구는 잘 되는데 드물게 회복이 안 되는 특이 체제를 만날 수도 있고 심각하게 떨어진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아예 방지하고자 산소를 옆에 이렇게 백업까지 3개를 갖다 놓지만 아예 안 주는 겁니다. 옆에 한 명이 모니터를 보다가 산소 포도가 90% 아래로 떨어지면 수면 마취약은 전면 중단하면서 복구 1단계를 시행하죠. 그러면 수술은 매우 번거로워집니다. 타 병원보다는 수술 중 복구 조치가 빈번하니까요. 그래도 복구 1단계, 2단계, 3단계 하다가 안 되면 산소 주면 바로 회복되니까 수면 마취에서는 절대적으로 안전해집니다. 번거롭지만요. 제 철학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가 아니라 네가 의심스러워서 돌다리 두드려봤으면 무조건 돌아가라 입니다. 돌다리 두드려 볼 때하고 내 몸을 그 돌에 실을 때는 완전히 다른 시츄에이션이란 말이죠. 화약 공장에서 안전한 불장난은 없습니다. 그 상황 자체를 안 가는 게 안전하다, 그런 주의입니다. 여기 내시경 장비가 2대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옥가스로 소독된 기구를 뜯다가 떨어뜨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시경 장비 세트를 3, 4세트를 갖춰 놓았는데 내시경 카메라 본체만 그동안 1개였습니다. 비싸서요. 물론 옆에 건물에 후배 병원과 협약을 해서 급할 때 서로 장비를 빌려주기로 해서 같은 장비거든요. 백업을 유지했는데 얼마 전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장비가 안 된다고 빌려줄 수 있냐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자장비인데 갑자기 안 되는데 그 병원 것을 빌리려고 했더니 그것도 혹시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저없이 내시경 2호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백업 시스템을 유지하려고요. QHD급 고해상도 내시경을 산 것으로도 모자라서 신형 카메라 광 케이블도 이렇게 백업까지 2개씩 같이 넣었습니다. 광 케이블 카메라죠. 1호기는 저기 안에서 제가 2호까지 소독 중입니다. 오늘 내시경 수술했거든요. 1번과 2번 넘버링해서 2개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도 고장 시점을 알 수 있고 백업이 되게 하려고요. 새로 산 장비도 이렇게 도입하려 합니다. 예전에 제가 바이폴라 20세트를 코의 염증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구매했다고 올렸을 때쯤 좀 이상했을 겁니다. 보통 그냥 한 개 가지고 소독약 닦아서 쓰거든요. 그거 20개 쓴다고 염증 확률이 크게 낮아지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웬 호들갑 난리야 하실 분들이 사실 많을 겁니다. 제 병원에서 포스라가 몇 년간 염증이 없다가 작년 2024년에 염증 케이스가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을 점검하고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한 끝에 6개월간 염증 케이스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바이폴라 20Z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수술이나 시술, 병원 시스템을 만들 때 우선적으로 뭘 고려하는지, 백업 시스템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 속칭, 옵셋처럼 어떻게 구는지 그런 말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홍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